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미국 칼빈대학교와 휘튼대학교 총장을 초청한 가운데 개혁주의 생명신학 첫 국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존 웨슬리의 신앙정신을 이어가는 웨슬리언 교단장협의회가 교단 간 연합과 최근 행사 성과 보고를 위한 정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가 12일간의 연합기도회 라이즈업 베프티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첫날에는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을 공유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협력기관 기관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한국교회 신뢰 회복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교단의 설립 정신이자 교육 철학, 신학 사상으로 자리 잡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논의하는 국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특별히 설립 45주년에 발맞춰 진행된 국제적 행사인 만큼 미국 칼빈대학교와 휘튼대학교 총장이 참석해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세계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교단의 정체성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세계화를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백석총회는 29일 천안 백석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설립 45주년을 맞아 미국 칼빈대학교 비베보어 총장과 휘튼대학교 필립 라이큰 총장을 초청해 개혁주의 생명신학 국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백석총회는 국제포럼을 통해 백석 목회자 300여 명과 함께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제 발표에서 필립 총장은 양 대학이 기독교 대학으로서 갖춰야 할 6가지 모습을 제시하며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은혜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교리 체계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goal of theology is the worship of God. The posture of theology is on one's knees, and the practice of theology is repentance. I believe the way that God gives to us the gift of reformed life theology is by bringing us into that throne room. 칼빈대 비베보어 총장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으로 온라인 융합교육을 제시했습니다. But I can say this, that while it's correct that the number of American students interested in seminary education may be correct, the seminary is booming in terms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so it was actually during the pandemic that they were able to perfect their online delivery so that they are now able to deliver their seminary degrees online to students all over the world. 이번 국제포럼을 준비한 설립 45주년 준비위원회 양병희 준비위원장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지성주의에 함몰된 신학이 생명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백석의 설립 정신이요 교육 철학과 신학 사상이며 또한 우리 정체성입니다. 5대 솔라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생명운동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믿음의 방향이 전환이 될 것이며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2003년 한국복음주의신학회 국제학술대회 폐회예배 설교에서 장중현 목사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7대 실천운동을 통해 학문으로서의 신학의 한계를 넘어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경험하는 실제적 경험이 되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백석학원 백석총회 설립자 장중현 목사는 백석총회 45년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의 역사였다며 교회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릎 꿇고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자씨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큰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확고한 의지가 우리 민족을 넘어 세계를 향할 수 있기를.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준비위원회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국제포럼을 통해 다시 한번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며 앞으로 전 세계 교회가 사변화된 신학으로부터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존 웨슬리의 신앙 고백과 정신을 계승하는 6개의 웨슬리언 교단들이 정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모인 교단장들은 웨슬리의 신앙을 잇는 성회를 매년 연합으로 개최하고 전국 교회들이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웨슬리언 교단장 협의회가 지난 29일 정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존 웨슬리의 신앙 정신을 이어가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대한 감리회 등 국내 6개 교단이 함께 모여 진행한 이번 모임은 최근 진행됐던 웨슬리언 세계 지도자 대회와 하디각성 120주년 기념성회 결과를 공유하는 차원으로 열렸습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 윤문기 총회 감독은 존 웨슬리의 신앙 고백과 정신을 계승하는 웨슬리언 교단들이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 모이는 의미 있는 날이라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기아성 이영훈 대표 총회장이 웨슬리의 영성은 기도와 말씀의 영성인데 삶과 신앙을 좀 더 단순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2가지만 집중해라. 기도, 말씀. 사실 웨슬리의 영성이 기도와 말씀의 영성인데 우리 400만 웨슬리안 교단은 우리 모든 성도들만은 한마음 되어서 기도 영성을 회복하고 말씀 영성을 회복해서 성령 역사로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드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배 후에는 웨슬리언 세계 지도자 대회와 하디각성 120주년 기념성회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이영원 목사는 매년 성회를 연합으로 함께 진행하고 전국의 교회들이 온라인을 통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두 행사가 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매년 이 학술제와 성회는 같이 진행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모든 공적인 의견이고, 하디 선교사의 원산 부흥회가 1907년 평양 부흥회를 가져왔다 하는 것을 이번에 각인시키고 알리는 귀한 계기가 됐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연합으로 해서 이렇게 성회를 하고 유튜브로 전국에 있는 교회 함께 참여하도록. 교단장들은 회원 구성에 대해서는 모임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설립 멤버, 현 총회장, 그리고 직전 총회장이 모여 모임을 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웨슬리언 교단장 협의회의 다음 정기 모임은 8월 24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가 소속 교회들과 함께 연합기도회를 지난 29일 시작했습니다. 연합기도회는 12일간 전국 침례교회를 순회하며 진행될 예정인데요. 기도회 첫날에는 교단과 한국교회의 부흥,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이 공유됐습니다. 장정훈 기자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가 전국 침례교회의 연합기도회 라이즈업 베프티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침례교단의 부흥과 교단의 연합을 위해 개최하는 연합기도회는 전국 3,500여 교회가 참여하며 12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기도회는 지난해와 달리 서울을 비롯해 용인과 대구, 익산 등 전국 12개 교회를 순회하며 진행됩니다. 기도회 실황은 유튜브로 송출해 국내 교회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침례교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날 예배는 침례교 김인환 총회장이 심호하는 함께하는 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설교를 전한 김 총회장은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사회적 구조가, 다양한 요소들이 어떤 상황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굴하지 않는 담대함, 이번 라이즈업 베프티스트, 우리 연합 기도회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연합기도회에서는 침례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이 공유됐습니다. 다음 세대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회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를 키워내겠다는 겁니다. 연합기도회를 기획한 백승기 전도부장은 다음 세대 양성을 사명으로 여기고 기도회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특별히 초점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을 같이 모아서 이 시대의 선교제와 같은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함께 일어나. 올해 연합기도회를 통해 드려지는 헌금은 전액 교단의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김인환 총회장은 다음 세대 신앙인과 세상을 이끌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자며
각 권역을 돌면서 기도회를 진행하는 만큼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30일 오전 협력기관장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한교총은 이날 한국교회 봉사단, 월드비전과 기아대책 등 협력기관의 기관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교총 이영훈 대표회장은 저출산과 기후위기, 또 동성애와 극심한 우울증 문제 등 여러 사회 현안에 협력기관이 함께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모두가 하나 되어 한국교회의 신뢰와 개화기 시대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고 기독교 정신을 굳건히 세우자고 전했습니다. 기관장들은 이날 각 기관의 올해 주력 사업 등을 소개했습니다. 2010년 개소한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여주 소망교도소가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 이번 상영회에는 400여 명의 재소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소망교도소는 전국의 기독교 교계에 눈물의 기도와 헌금을 세우신 우리 교도소입니다. 또 이러한 좋은 문화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한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수용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구TV 측에 너무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날 상영회에 참여한 한 재소자는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 큰 감명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구TV는 천사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국 교정기관 상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는 어린 소녀를 통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오는 7월 5일 국내 개봉을 확정해 전국 영화관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7년차 총회 임원회는 새 임원진의 첫 공식 행사로 29일부터 이틀간 교단의 순교 성지를 순례했습니다. 첫날 임자진리교회를 방문해 이판일 장로가 걸어간 순교의 길을 따라가보고 둘째 날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 기념관을 방문해 문 전도사의 복음 전파 역사를 되새겼습니다. 임서궁 신임 총회장은 117년차 총회가 순교의 영성으로 초심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합심 기도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소망인 영혼 구원과 건강한 교단을 위해 겸손과 온유로 직무를 잘 감당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통일 NGO 평화한국이 제17회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내달 5일 한국중앙교회에서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21일간 진행합니다. 기도회는 서로 사랑하라를 주제로 국내외 30여 개 교회와 단체, 독일과 프랑스 등 해외 지역 교회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평화한국 허문영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 세계 패권 다툼까지 겹쳐 남북 관계는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복음 통일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교회가 기도회를 통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세일의 평화기도회는 2007년 처음 시작해 성경 속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 21일 동안 기도했던 것을 교훈 삼아 나라와 민족,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자는 취지로 매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괌에서 슈퍼태풍 마와르에 발이 묶였던 한국인 관광객들이 순조롭게 귀국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외교부 괌 주재공관은 29일부터 현지 국제공항 운영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향하는 여객기도 속속 괌에 도착해 관광객들을 한국으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30일 한국행 비행기는 6편이고 그 다음 날에는 9편이 예정돼 있다고 괌 국제공항은 웹사이트를 통해 전했습니다. 남은 관광객들은 31일까지 모두 수송될 전망입니다. 군이 서북도서 일대에서 방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내달 시행하기로 예고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30일 군은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인근에서 사흘 일정으로 훈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은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주관해 육해공군 해병대 전력이 참여하는 가운데 내달 1일까지 이어집니다. 군 관계자는 훈련 기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감시태세를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소득이 하위 20%인 가구 3집 중 1집 가까이가 올해 1분기에 적자 살림을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비율입니다. 30일 통계청은 올해 1분기에 하위 20% 적자 가구 비중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저소득층에서 적자 가구 비중이 62%로 집계된 겁니다.
저소득층에 지급된 코로나19 사태 당시의 각종 지원금이 사라진 게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기, 가스요금 인상 등으로 가구의 지출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암과 정신질환을 진단받았을 때 당사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법이 6월부터 시행됩니다. 인사혁신처는 30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국가가 먼저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도가 시행되는 겁니다. 인사처는 범위를 근골격계, 뇌혈관, 심장, 암, 정신질환으로 규정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이 현지 시간 29일 우크라이나전 종전 조건의 하나로 자국과 접경한 러시아 국경 지역에 비무장지대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하일로 포돌라크 고문은 미래의 공격 재발에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 돼야 한다며 100km에서 200km DMZ 설치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동안 종전 조건으로 러시아군 철수와 1991년을 기준으로 한 양국 국경 회복 등을 요구해왔으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에 대해 사실상 협상을 거부하는 태도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9일 메모리얼데이 기념식 연설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동맹들과 나란히 평화를 지키면서 한반도에서 여전히 보초를 서고 있는 군을 통해 동맹의 힘을 본다며 한반도를 언급했습니다. 또 미군은 항상 민주주의에 대한 최고의 기대치를 구현해왔다며 우린 우리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치렀던 대가를 결코 잊어선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한편 이날 조지아주 출신으로 한국전쟁에서 싸우다 숨진 루터 스토리 미 육군 상병의 유해가 73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29일 기온이 36.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100년 만에 최고 5월 기온을 기록한 셈입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상하이시 기상국은 웨이보 공식 계정을 통해 오후 1시 9분 시 중심부 쉬저우이역이 36.1도를 기록하며 5월 최고 기온 기록을 100년 만에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추가 공지를 통해 36.7도까지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지난 1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기온 상승폭이 1.5도에 도달할 확률이 66%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온실가스와 엘니뇨가 합쳐지면서 향후 5년간 기온이 치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세계 첫 인공지능 규제법 입법 절차가 연내 마무리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여름 전 AI 규제법의 첫 3자 협상 타결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AI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공백을 메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규제법 시행이 확정되면 AI발 정보 출처 표기 의무화를 비롯해 생체 감시, 사용자 감정 분석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내에 최종 채택되더라도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시행까지는 최소 1년에서 2년이 더 걸릴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이 크게 올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은 주 후반까지 비가 잦게 오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강릉 2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6도, 광주 28도, 부산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괌에서 태풍으로 악몽 같은 일주일을 보낸 관광객들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3,000명이 넘게 고립됐던 한국인들은 SNS를 통해 필요한 물품들을 나누며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텼다고 증언했는데요. 몸은 힘들었지만 악몽의 기억보다 서로 배려하고 나눴던 빛나는 시민의식이 더 오래 기억에 남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